여러분은 친구 와이프가 보험 일을 한다면 보험을 들어 주실 건가요? 거기다 은밀한 사은품까지 주겠다고 하면은요. 이미 가족을 비롯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보험을 권유해 온다면, 거기다 거부할 수 없는 끌리는 제안을 해온다면 들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의 부록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자 생각이 날 만큼 20대 젊은 남자 못지않은 젊은 피가 흐른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3년 차의 아내는 출산하면서부터 살이 많이 찌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먹고 놀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더니 결혼할 당시보다 지금은 거의 30kg 정도는 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겨우 가지는 리스 부부가 되었습니다. 옷도 예쁜 것도 못 사 입고 살이 쪄서 얼굴이 쭈글쭈글하다면서 스스로 꾸미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네요. 아내가 원래부터 식탐이 좀 있고 약간 겨울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키는 163cm 정도인데 지금의 몸무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형상 누가 봐도 고도비만 바로 전 단계이다. 어딜 가면 임신했냐는 소리를 정말 자주 듣고요. 롯데월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임산부 할인 그거 직원이 알아서 계산해준 적도 있었고 버스를 타면 앉아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나이 들어 임신을 했구만 노산이라 힘들겠어.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어쩌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아내는 제 아내와는 정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전형적인 몸매 쭉쭉 빵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볼 때마다 여자로 느껴집니다. 요즘 유부녀들 중에 바람 한번 안 피운 여자 없다던데. 재수씨 혹시 바람 피울 거면 모르는 아무 남자랑 만나지 말고 나랑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서 가져다주는 납품을 하는 일이라 지방 출장이 잦습니다. 그날 오후 미팅 있어 외근을 나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친구네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미팅이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어 퇴근을 하려다 보니 곧 해가 저 어두컴컴해져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는다면서 먼저 자기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친구 녀석도 영업을 하는 놈이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나는 친구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 어서 오세요. 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친구랑은 대학교 과동기로 20년이 넘은 사이고요. 친구 와이프도 대학교 다닐 때 후배로 만난 사이라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되어서 그냥 편하게 그녀는 오빠로 나는 미정아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허물없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우리보다 2살 어린 42살 전업주부입니다. 와이프들끼리도 코드가 잘 맞고 애들도 마침 동갑내기들이라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주 어울리는 사이라 여자 혼자 집에 있어도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었죠. 친구 와이프는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몸매가 착하고 성격이 좋은 편입니다. 같이 지내오면서 참 괜찮은 여자구나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타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같이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의 와이프랑은 이렇게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둘이 가까이 앉아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미정이한테 이런 매력적인 면이 숨겨져 있었구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오빠는 살면서 해본 것 중에 가장 미친 것 같은 일이 뭐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순간적으로 미정이와 불륜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친 짓을 어떻게 말해? 그럼 날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그냥 다른 얘기로 화두를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와이프가 재차 묻더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뭔가 애교를 부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러면 혹시 아내 몰래 바람핀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걸 어떻게 말해 그만 물어. 그녀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정이는 외도한 적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도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달 전부터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달 실적이 없는데 오빠가 처음으로 개시 한번 해주라 그러더군요. 당장 필요한 건 없었지만 원금이 50% 정도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은 게 있다면서 권유를 하길래 시간 날 때 서류 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 집과 우리 사무실은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인데 오후 늦게 미정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평소에 못 보던 짧은 치마에 속이 깊게 파인 나시를 받쳐 입은 잘 빠진 몸의 미정이를 보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 사무실 처음 와보는데 정말 깨끗하네. 남자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어. 그녀는 두리번거리면서 사무실을 구경하고 난 그동안 그녀를 훑어보며 그녀를 구경을 했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대충 인사말을 주고받고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줬어요. 그리고 책자를 꺼내 설명을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반대로 보면서 설명하기가 불편한지 내 옆으로 와서 앉더군요. 나는 보험을 들어주기 전에 그녀에게 친구 몰래 외도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하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놀랍게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남편 몰래 한 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하긴 요즘 아줌마들 애인 없는 여자 없다고 하더니 몇 년 전부터 친구 놈과 미정이는 리스 부부로 지낸다며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무실 근처로 볼일 보러 올 때마다 내 사무실에 들렀고 내가 없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 잠깐씩 쉬다 가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미친 건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미정이에 다가가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친구 와이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조차 왜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미정아 바람 피울 거면 아무 남자랑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자 어때? 친구 와이프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듯 움찔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인 걸 알고서는 살며시 눈을 감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녀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냈어요. 들키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키게 되었는지, 들킨 이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첫 경험은 언제이셨나요? 누구나 첫 경험은 짜릿하게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통증과 쾌락이 뒤엉킨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그 순간이요. 저는 첫 경험의 상대와 헤어졌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가끔 첫 경험에 그 사람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도 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첫 경험을 한 간호사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된 여자입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에 휘말려서 하루하루를 심란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한 남자를 사랑해서 상간녀라 불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였거든요. 제 답답한 사연을 여기다 얘기해 볼게요. 듣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남쪽 지방의 꽤 큰 도시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서울로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직장 동료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됐어요. 그때 상대 여자가 아버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를 택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이혼하면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그 불륜녀가 너무 밉고 싫었는데, 지금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엄마는 저희와 힘들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동생과 저까지 둘이니까 엄마가 혼자서 감당하시기에 벅차셔서 영업직이다 뭐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고요. 동생과 저는 최대한 엄마한테 짐이 안 되려고 착하고 바르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요. 동생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잘 했어요. 대학 진학할 때쯤이 되어서는 빨리 취직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간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여유가 없으니 빨리 취업되는 것도 저한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때도 친구들이 소개팅이다, 클럽이다 몰려다니며 남자들 만날 때도 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장학금 받아 학교 다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그거에 따른 보상은 그나마 성적이 좋은 것과 장학금이란 것이 있어서 결국 서울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곳에 취업된 게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동생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게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라 낯선 곳이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타지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거였죠. 제가 겁도 많은 편이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던 터라 더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생활이 바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간호사는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당 7명의 환자를 케어해야 했고요. 서울에 가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병원 생활 적응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처음 며칠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나중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집에 가면 자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바쁘게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살다가 결국 남자 한번 못 만나보고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싶었죠. 사실 학교 다닐 때 대쉬하는 남자애들은 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진 않았었거든요. 공부하느라도 바빴지만 아버지의 외도 영향도 있었는지 남자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관심을 유독 많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 간호 선생님들 중에 꼭 저한테 대놓고 잘해주시고 시간 나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밥 먹자 하며 틈만 나면 들이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생긴 것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상이 남자답고 덩치도 좀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 그런 말을 할 땐 그냥 장난인가 했는데 그런 모습이 쭉 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진심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레지던트셨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프인 날엔 꼭 저한테 시간이 언제 나냐고 꾸준히 들이댔어요. 그 선생님한테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대시를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집에도 걱정할 것이 크게 없어서 저희 생활에 집중해 보기로 하고 그 선생님의 대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병원에서 아무도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학교를 삼수 끝에 의대에 진학해서 또래보다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저보다는 5살 더 많았죠. 하지만 사랑에 그 정도 나이 차가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우리 둘은 병원에도 사귀는 걸 비밀로 했는데 그건 보통 사내 연애를 비밀로 하는 이유하고 같을 거예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앞날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둘은 너무나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프인 날이면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했고 주로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항상 저희의 마무리는 둘이서 뜨거운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남친이 저를 너무나 만족시켜줬거든요. 저도 제대로 남친을 사귄 건 지금의 그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그 사람도 저와 처음 밤을 보낼 때 너무나 감탄하더라고요. 저 같은 쪼임은 처음이라면서요. 자긴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다 뿜어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지만 우린 그게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둘의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보통 그게 남친을 사귀는 이유일까요? 그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성격까지 자상하고 다정해서 저한테도 너무나 잘했고요. 같이 있으면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스파게티도 만들어준다며 깜짝 파티도 해주었어요. 한밤중에라도 제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를 너무나 아끼는 게 느껴졌고 저한테 정말 차고 넘치는 남자였죠. 거기다 남친과 스릴 있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병원에서 남몰래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직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서로 몸이 달아오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사귀고 뜨거운 밤을 몇 번 보낸 어느 날. 둘 다 병원에 야간 근무가 걸렸던 날이었어요. 둘이 사귀기로 하고 같이 불 붙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둘이 너무 잘 맞으면 정말 초반엔 더 떨어져 있기가 싫더라고요. 남친을 제대로 사귄 건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던 저이기도 했고 그걸 너무나 만족하던 남친과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처음 병원에서 하던 그날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는데요. 야간에는 근무 시간이라도 새벽에 병동이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남친과 저만이 아는 비어있는 진료실로 가서 누가 들을까 숨죽이면서 그렇게 스릴 넘치게 그 일을 치렀어요. 정말 진료하는 병실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서로 너무 원하니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입 막고 숨 죽여 치르는 일은 정말 짜릿함이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 날은 느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은근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런 기회가 생길 때면 남친과 더 즐겼고요. 우리는 결국 사랑이 더 깊어져서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남친이 전문의 따고 병원 차리면 그때 기회 봐서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의 핑크빛 미래도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남친은 집에다 우리 사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희 상황을 아시고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나 제가 간호사인 거나 다 욕심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인사도 오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남친에게 압박을 가하셨고 남친의 부모님은 경제력이 있는 편이신데 남친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독립해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거기다 남친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정말 상황이 난감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래도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의 어머니가 같은 의사 며느리를 보시겠다며 기어코 선자리를 만드셨고 제 남친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선자리에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어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협박하시니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선자리에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이 척척 진행되더군요. 옆에서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해서 혼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친도 저를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마음에는 저뿐이라면서요. 그 상황에서도 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남친이 금수저 출신의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옆에서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도 결혼 전날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자기를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신혼여행을 다녀올 동안 저는 휴가를 내고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껴졌고요. 정말 사랑했다면 이랬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친의 결혼 생활이 몇 개월 흘렀을 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이에도 문자 연락은 가끔씩 했었고요. 자기는 정말 저뿐이라며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시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에서는 후회는 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저는 남의 가정을 깬 나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우린 쭉 몰래 만났었고 그 사이 남친은 전문의를 따서 본가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몰래 만나오던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어서 저를 자기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멈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확실히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고 우리는 다른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집에 있는 와이프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더 많이 보는 제가 진짜 와이프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서 무슨 낌새를 차리기라도 한 거였는지 그때부터 병원에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잦았어요. 그때 조심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일은 꼭 방심할 때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동료 간호사들이 식사하러 다들 나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날따라 서로 키스를 나누다가 바로 마음이 동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원장실 진료 침대에서 커튼을 쳐놓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대낮에 일터에서 치루는 그 일은 더 짜릿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최대한 소리 죽여 일을 치렀는데 그때 원장님 와이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현장을 딱 들키고 말았어요. 원장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는 그 뒤부터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문 잠그고 있으면 더 의심할 수 있어서 보통 문 안 잠그고 진료실 안쪽에서 커튼을 치고 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그 와이프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 와이프는 기절하다시피 해서 애가 떨어지네 어쩌네 난리였고 남친은 그러니까 원장님은 결국 본가와 그 와이프 친정에까지 다 알게 되어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 와이프 친정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녀로 고소당한 상태이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지만 다시 생각해보아도 내 남친과 저는 그 여자보다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저만 나쁜 여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반대하신 원장님의 부모님도 원망스럽네요. 서로 많이 사랑할 때 그냥 받아주셨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남친의 확실한 결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에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든든한 친정이 있지만 저에겐 그 사람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자기만 믿으라며 저희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자기도 더는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사연 올려서 물어라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가정을 깬 나쁜 여자라고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을 먼저 한 건 저였는데요. 억울하기까지 하네요. 사랑이 죄라면 죄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 묻지 마세요. 산악회를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같이 차갑고 무뚝뚝한 아내, 대화가 없는 아이들, 중년이 후 집에서 가장의 고독은 날로 깊어지는 듯 합니다. 이런 고독의 늪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도 있는 게 묻지 마세요. 산악회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묻지 마세요. 산악회를 처음 가게 된 남성의 사연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이라면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70을 바라보는 60대 가장인 내가 처음으로 등산 동호회인 산악회에 가입했다. 이 산악회는 주로 묻지 마세요 여행을 자주 떠나는 산악회였는데 가입하고 얼마 뒤 드디어 나 역시도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에 올랐고 거기서 난 의도치 않게 뚱뚱한 아줌마와 짝이 되었다. 처음엔 별로였지만 어느새 내 짝이었던 이 뚱뚱한 아줌마에게 호감이 생겼고 헤어짐이 아쉬웠던 난 급기야 직접 건네받은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레는 마음을 담아 다음날 바로 그 뚱뚱한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신호가 가기 시작했고 난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되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여자에게 고백하는 설렘처럼 내 마음이 어느새 뚱뚱한 아줌마에게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전화기 속에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웬 남자가 받지 않겠는가? 분명히 똑바로 걸은 게 맞는데 남자가 받아서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그냥 무심코 툭 끊어버렸다. 난 속으로 이 아줌마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줬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적어준 건가 싶었다. 룰을 깨고 버스 안에서 내가 하도 이름이고 지역이고 물어보니 거짓 쪽지로 하여금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보니까 아까 내가 걸었던 그 뚱뚱한 아줌마의 번호다. 난 전화를 조심스레 받았는데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뚱뚱한 그 아줌마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전화하신 분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며 저번에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아줌마는 반갑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인사를 한다. 나는 아까 전화를 걸었는데 웬 남자가 받길래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니 자기 막내 아들인데 데이터 다 쓰고 나면 엄마인 자기 폰으로 게임을 한다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소리도 굵직해서 어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엄마 폰으로 게임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냥 무심결에 받은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대 중반에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라는 거다. 나는 그러냐면서 혹시 쪽지에 적힌 번호가 잘못된 건가 싶었다고 말하자 그럴 리가 있겠냐며 자기도 아무에게나 쪽지 안 건넨다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쪽지를 건넨 게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기 싫어서 언제 한번 또 볼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당장 내일 만나자고 했고 뚱뚱한 아줌마는 좋다고 한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서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설렘이 가득해졌다. 아내가 알면 안 되지만 어차피 각방 쓰고 산지 오래고 무뚝뚝한 돌덩이 같은 아내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랑 마음에 맞는 아줌마를 이 늦은 나이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날이 찾아왔고 난 드디어 그 뚱뚱한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 등산복이 아닌 오늘은 양복을 갖춰 입고 나갔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맞춰 가보니까 그 아줌마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보고 반갑다며 미소를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는 먼저 와서 아이스 커피 시켰다고 하길래 나도 같은 거 시키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잠시 대화를 이어나갔다. 뚱뚱한 아줌마 나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는 등산복 입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양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나 멋지시다며 연신 멋있으시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숍에서 나와서 강가를 한동안 걸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살며시 내 팔에 팔짱을 낀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고 어디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기서 자기네 집 그리 멀지 않다며 자기네 집으로 대뜸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집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 않냐고 말하니 남편은 일 때문에 베트남에 나가 있고 어제 전화 받은 아들은 오늘부터 3일 연속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기로 했다며 자꾸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 하는 수 없이 그 아줌마 말에 이끌려 뚱뚱한 아줌마의 집으로 갔다. 빌라 2층에 사는 이 아줌마는 나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자기가 금방 식사 차려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뚝딱 고등어구이에 불고기에 된장찌개가 차려져 나온다. 나보고 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낯선 아줌마의 집에서 이렇게 밥 먹기가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다. 아줌마는 그런 나를 보며 자신이 밥상에 빼먹은 게 있다면서 잠깐만 기다리란다. 그리고 뒤이어 소주와 소주잔 2개를 가지고 온다. 술이 빠질 수 없지 않겠냐며. 아줌마는 내게 소주를 따라줬고 나도 아줌마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그렇게 밥과 함께 1잔, 2잔, 3잔, 4잔 계속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좀 알딸딸해진 상태였는데 마주보며 함께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던 이 뚱뚱한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있다. 그러면서 뒤이어 개숨추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난 그 눈빛에 이끌려 이성의 끈을 놓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뚱뚱한 아줌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줌마는 산통 다 깬 전화벨이 얄미웠는지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전화기가 놓여있는 쪽으로 일어나 걸어간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전화하는 내용이 다 들렸는데 듣자 하니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간다는 내용 같았다. 아줌마는 전화를 끊고서 싱글벙글 웃길래 난 모른 척 아줌마에게 물어봤다. 언제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타냐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방금 스케줄 잡혔다면서 안 나가고 싶어도 그쪽 인원수대로 맞춰야 해서 자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한다. 난 그 말을 들으니 괜스레 화가 났다. 내 여자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닌데 이 아줌마가 다른 남정네들이랑 같이 노는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또 탄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난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내 팔을 잡고서 어디 가냐고 하는 거다. 난 잘 먹었다며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보고 너무 무심하다며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어딨냐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럼 뭐 더 해야 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아까와 같은 눈빛을 보내며 그럼 자기가 그냥 여기 괜히 데리고 왔겠냐며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자고 사장님을 데리고 왔겠냐고 하는데 난 그 말에 헛기침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그 아줌마의 집에서 이제 나갈 채비를 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는 게 꿈만 같다면서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여 이렇게 살까지 많이 쪘다며 지금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듯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난 그런 아줌마를 뒤로 하고 이제 가겠다고 말하며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10분 뒤 문자 한 통이 날아온다. 그 뚱뚱한 아줌마다. 아줌마는 나에게 문자로 사장님이랑 회의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단다. 자세한 이유는 말을 안 했지만 뭐 주부인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
사실 나도 오늘 하루 이 아줌마를 만나고 나니 그다지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은 없었다 보니까 이 아줌마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듯 날 가차없이 버린 듯한 느낌이다. 난 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그 뒤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도 찢어버렸고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지웠다. 그냥 나도 사실도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썩 안 들었다. 한번 같이 오래 있어 보니 뚱뚱한 아줌마는 나랑 안 맞는 느낌이랄까. 길게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즐기는 아줌마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였고 난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는 그 뒤로 타지 않았다. 뭐 여러 번 길게 경험해서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난 한번 경험해본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대부분 혼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지내는 게 가끔 어색할 때도 있지만 잔소리 하시던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서 사는 게 여전히 재미있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항상 집에 누군가 있을 테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즐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닌데 그래도 이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시설도 좀 더 좋고 넓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유난히 방음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면 부실 공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거슬리는 게 제 침대에 누웠을 때 옆방에서 크게 말하면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소리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제가 눕는 침대의 벽 쪽에서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정말 별로였습니다. 불행한 건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가 생활에 집중하거나 TV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런 생활 소음은 거의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씻고 나와서 편하게 침대에 들어 누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분 좋게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음악을 끄고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얼른 소리가 나는 곳에 귀 기울였습니다. 벽에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집중해 보니 그 여자는 아주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었고 크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끙끙거리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라며 느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리면 저딴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혼자서 야릇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나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너무나 섹시하게 소리를 내던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야릇하고 섹시한 소리를 내는 여자는 대부분 얼굴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벽에 귀를 밀착시키고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 제 아랫도리도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았지만 잠시 뒤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는데 순간 제가 이웃집을 훔쳐본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나름대로 흐뭇하기도 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조금만 더 노래를 듣다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엔 내 옆집에는 어떤 여자가 살고 있을까?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저 목소리를 내일 밤에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회사에 밀린 업무를 생각하면서 출근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어제 그 짜릿한 기억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피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녁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그냥 라면이나 먹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바로 꺼버리고 벽에 귀를 갖다 대고는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잊혀지는 듯 했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정말 그 소리가 확실하게 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꺼버리고 가쁜 숨소리, 아파하는 신음, 그러면서 틈틈이 좋다고 부르짖는 그 가녀린 목소리까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층간 소음들은 듣기가 싫었는데 옆집에서의 그 소음은 자꾸만 듣고 싶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얼굴이 매우 궁금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는 저는 집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옆집에 사는 여자에 대한 정체가 궁금하던 어느 주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실컷 자고 나서 배가 고팠던 저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택배 박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주문한 물건이랑 다른 물건인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안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남성용 피임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당장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 바깥면에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밤마다 소음이 들렸던 바로 그 집이었고 이름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제 택배인 줄 알고 모르고 뜯어봤기 때문에 옆집에 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다 큰 어른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개수가 무려 500개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언제 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전해주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심 끝에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옆집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길래 저희 집 택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메모를 남기고 그녀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집으로
후다닥 돌아왔어요. 잠시 뒤에 옆집 문소리가 나면서 바로 닫히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사실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살짝 열어보니 제가 놓았던 택배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 여자가 잘 가져간 걸 확인한 후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챙겨 먹고 씻고 나와 TV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할 때 저는 문득 옆집 여자가 아까 보았던 택배 속 그 남성용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고 설레임과 함께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던 그때 평소 들렸던 옆집에서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늘 그리웠던 것처럼 TV를 끄고 침대 옆 벽에 바짝 붙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설레었지만 그 택배를 보고 나니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남자랑 여자 소리가 같이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간중간에 좋다면서 미칠 것 같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게 아니라도 그 정도 목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남자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어떤 길다란 기구에다가 콘돔을 끼워서 혼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매일 밤마다 뜨겁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야릇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마침 바로 옆자리에 똑같이 주차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주차장을 나와 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들을 잘 보질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여성분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도 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친구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더니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걸어가야겠다고 조용히 말했고 그녀도 괜히 한숨을 쉬면서 저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저는 그 아름다운 여자분과 함께 계단을 오르게 됐고 계단을 올라가며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려니까 참 힘들다면서 저녁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커처럼 몇 호에 사냐는 말 대신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내 9층까지 올라오게 됐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제 옆집에 살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옆집에 사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저에게 어제 택배 전해줘서 고맙다며 저녁마다 밥 차려 드시기 귀찮으시다고 했는데 자기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소리로만 듣던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겠다면서 옆집 여자의 집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 사는 듯한 그녀의 집에는 커다란 침대와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한켠에는 TV와 컴퓨터가 있었으며 굉장히 많은
옷들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사는 집에는 처음 와서 그런지 너무 설레이고 우물쭈물 서 있던 저에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잠시 후 배달 음식을 시킨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참 어제 적어주신 메모 잘 봤어요. 뭐 그게 부끄러운 짓도 아니고 제 성격상 깔끔한 걸 좋아해서 혼자 해도 그걸 끼고 해야 만족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건강에도 좋죠.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자친구분이 계신가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니면 결혼하셨나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행복한 시간 가지는데 혼자 해도 청결하게 하는 게 좋아서 꼭 피임 도구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이 너무 야릇하고 자극적이게 들려서 제 아랫도리가 크게 반응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괜찮다며 어른들이면 다 이해한다며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테니 걱정 마시라며 안심시켜줬어요. 곧이어 그녀는 예쁜 미소를 띠며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정적이 흘렀는데 음식이 도착했고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쁘신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기분 처음인데 정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에요. 첫눈에 반했나 봐요. 너무 설레여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봤자 저같이 평범한 남자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 동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글쎄 그녀가 먼저 저에게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를 쳐다봤더니 그녀가 사실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밤마다 저 기다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정신없이 위로할 때마다 크게 틀어놨던 음악 껐었잖아요. 제가 혼자서 위로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죠? 그쪽 반응 때문에 더 야릇하고 누가 훔쳐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행동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바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며 깊은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